SEC와 리플의 5년 전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XRP 자체가 증권이라는 SEC의 핵심 논리는 무너졌고,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 벌금 중 5천만 달러만 내는 구조로 정리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큰 뉴스가 나왔는데 XRP는 1.38달러에서 1.45달러 사이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는데 집값은 그대로인 상황이에요. 법적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당장 매수자들이 문 앞에 줄 서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 다시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ETF 순유입입니다. 차트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자금은 이미 조용히 표를 찍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SEC가 항복했다는 뉴스가 쏟아지는데 왜 가격은 안 올랐을까요? 주류 미디어가 이 질문에 대답한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이버 뒤지고 텔레그램 채널 전부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며칠 전에 기관 관리 리서치팀에 나온 비공개 보고서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진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영상 뒷부분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단순합니다. SEC 완전 항복, XRP 증권 아님, 리플 승리. 대중이 보는 건 전부입니다.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거든요. 지금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으며 그 물량은 거래소로 들어가고 있는가? 2026년 들어 1억 XRP, 약 1760억 원 규모가 미확인 지갑에서 미확인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9,593만 5,471 XRP, 약 1억 2,078억 원도 미확인 지갑 간 이동이 확인됐어요. 고래가 움직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느냐예요. 미확인 지갑에서 미확인 지갑으로 가면 창고 정리일 수 있어요. 주소 이사, 내부 재배치, 장외 거래 준비, 그냥 내 물건을 다른 창고로 옮긴 겁니다. 하지만 미확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가면 창고 물건을 매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팔겠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사례가 있어요. 단일 고래 지갑에서 2,552만 6,865 XRP, 약 730억 원이 코인베이스로 이동했을 때 상승세가 꺾이며 고점 부근 매도 신호로 작용했거든요. 최근에는 100만에서 1천만 XRP를 보유한 중간 고래들이 4일간 3억 3천만 XRP 이상을 매도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스는 차트를 설명하지만 차트는 돈의 이동을 먼저 보여줍니다. SEC 항복이라는 재료를 들고 고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창고 정리인지 매대 진열인지를 봐야 해요. 그런데 고래가 왜 지금 물량을 정리하거나 다시 배치할까요? 답은 XRP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ETF와 규제,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돈 흐름이 있거든요. XRP의 현재 가격을 이해하려면 증권 아님이라는 법률 뉴스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ETF 자금, 규제 명확성, 파생 상품 포지션이 동시에 만드는 압력을 봐야 합니다. 자, ETF 얘기부터 합니다. 2026년 4월 한 달에만 미국 스팟 XRP ETF에 8,159만 달러가 순유입됐어요. 4월 29일 기준 누적 유입은 13억 달러,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가격은요? ETF가 처음 상장됐던 2025년 11월 당시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ETF는 단기 펌핑 버튼이 아니에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깔았다고 바로 홍수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물길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물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누적 13억 달러입니다. 다음은 규제 명확성입니다. 2023년 토레스 판사 판결에서 거래소 개인 투자 대상 프로그램 판매, 쉽게 말해 마트 진열대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기관 직접 판매, 즉 창고 뒤편 도매 거래는 미등록 증권으로 인정해 벌금을 부과했지만 XRP 자체를 일괄 증권으로 보던 SEC의 논리는 크게 꺾였거든요. 2025년에 항소를 모두 취하하고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안개 낀 도로에서 안개등이 켜진 상태예요. 길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은 파생상품 구조입니다. 선물과 ETF 자금이 들어오는데 선물 시장에는 펀딩 레이트가 음수로 유지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펀딩 레이트는 롱과 숏 주차장의 혼잡 요금이에요. 마이너스라는 건 숏 주차장이 더 붐빈다는 뜻이고 40일 이상 마이너스가 이어진 뒤 플러스로 돌아서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숏이 너무 몰리면 숏 스퀴즈가 터집니다. 조금 출구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오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롱 청산 리스크도 공존해요. 변동성이 양방향으로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XRP가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돌던 돈이 XRP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예요. 시장의 큰 돈은 보통 비트코인에서 시작해요. 비트코인 ETF와 매크로 유동성이 위험 신호를 살리면 다음은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더리움은 디파이, 스테이킹, 레이어 2, 기관 상품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시장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면 솔라나 같은 고속 체인과 대형 알트로 자금이 확산되고요. 대형마트 입구에서 비트코인 매대에서 시작된 손님이 이더리움 코너, 솔라나 코너를 거쳐 XRP 코너까지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XRPL 디파이 약 8,559만 달러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총은 약 9,142만 달러.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디파이 규모와 비교하면 작습니다. 그래서 XRP는 디파이 왕국이라기보다 결제와 송금 브릿지형 인프라로 봐야 해요. XRP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한국 시장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업비트 하루 거래량 230억 달러 중 약 65억 달러가 XRP였거든요. 빗썸도 하루 46억 달러 중 14억 달러가 XRP였던 적 있습니다. 글로벌 XRP 현물 거래의 상당 비율이 업비트와 빗썸, 원화마켓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한국 자금이 붙으면 XRP는 다른 알트보다 훨씬 빠르게 거래량이 터집니다. 역사적 패턴 보시면요. 2026년 1월에 2.41달러까지 단기 급등했다가 되돌림이 나왔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SEC 소송 종결에 이런 큰 호재가 있었는데도 연초 대비 약 13% 하락했거든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패턴에 거시 악재, 차익 실현까지 겹쳤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직선 상승이 아니에요. 급등했다가 매물 출회, 그리고 재축적, 다시 시도, 이 순환을 반복합니다. 이 생태계에서 아직 시장이 제대로 못 본 게 있어요. 잠깐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XRP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코인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클래리티 법안 들어보셨죠? 이 법안 원문을 실제로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저는 직접 읽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조항 하나를 찾았는데요. 규제를 이미 통과한 코인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XRP의 현재 지위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건 뇌피셜이 아니라 법률 문서에 근거한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공개 영상에서 그대로 풀면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구독자분들 중 따로 신청해주신 분들에게만 분석 자료와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이 수익을 내자는 취지예요.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설명란에 링크 들어가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아직 말씀 못 드린 게 있거든요. 영상 끝부분에서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XRP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코인인지 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돈을 빠르게 보내기 위한 디지털 중간다리예요. 한국 돈을 미국으로 보낼 때 은행이 서로 다른 통화를 주고받을 때 기존 금융망은 느리고 비싸고 불투명합니다. XRP는 이 과정에서 중간 정산 자산처럼 쓸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XRP는 인터넷 쇼핑몰 포인트가 아닙니다. 목표는 국경을 넘는 돈의 이동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중간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XRP 레저는 은행 창고 사이에 놓인 고속 컨베이어 벨트예요. 각 은행이 손으로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대신 정해진 레일 위에서 빠르게 정산 물건을 옮기는 구조입니다. 경쟁 환경을 보면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가 강하고 솔라나는 처리 속도와 소비자 앱, 밈코인 유동성이 강합니다. XRP의 강점은 다른 데 있어요. 오래된 결제 서사, 규제 명확성, 기관 접근성,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강한 현물 유동성이거든요. SEC와 5년 동안 싸워서 살아남은 코인이라는 점, 이게 다른 알트와 다른 부분입니다. 가장 최근의 실질적 변화는 넥소가 XRP를 무이자 대출 담보 자산으로 추가한 겁니다. 단순한 송금용 코인에서 담보 자산으로도 쓰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기관 커스터디 편입 가능성, RLUSD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실물자산 토큰화 실험, 네트워크 연동도 생태계 확장 재료입니다. 토크노믹스를 봐야 합니다. 리플 재단은 에스크로에서 10억 XRP를 풀었지만 7억 XRP를 즉시 재잠금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나온 건 3억 XRP입니다. 에스크로는 시간 잠금 금고입니다. 잠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게 막아두는 방파제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잠긴 물량이 해제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도 만듭니다. 방파제이면서 동시에 시장이 계속 쳐다보는 물탱크인 거죠. 한 줄로 정리하면 XRP는 규제적 전쟁을 통과한 글로벌 송금, 인프라형 대형 알트입니다. 리스크도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리스크는 뉴스와 실제 사용량의 괴리입니다. ETF 자금 유입, 규제 승리, 파트너십 뉴스가 있어도 XRP 디파이 VTL은
아직 8,559만 달러 수준입니다. 좋은 간판은 있는데 실제 손님 수를 확인해야 하는 가격입니다. 시장은 아직 좋은 이야기와 완전히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XRP의 핵심은 SEC가 항복했는 헤드라인 하나가 아닙니다. 규제 리스크는 크게 줄었고 ETF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며 고래들은 지갑을 재배치하고 있고 한국 시장의 거래량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조금 박스권에 있고 중간 고래 매도와 파생상품 변동성, 실제 네트워크 수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숫자로 돌아갑니다. 가격이 아니라 ETF 순이익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4월에만 8천만 달러 이상이 들어왔고 누적 유입은 13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XRP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쪽에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헤드라인은 늦게 오고 유동성은 먼저 움직입니다. XRP는 이미 끝난 코인이 아닙니다. 돈이 다시 들어올 명분은 생겼는데 아직 시장이 확신을 주지 않는 코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란 링크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죠? 사실 아직 다 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미리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규제가 풀릴 때마다 수혜 코인은 예외 없이 터졌습니다. 2023년 토레스 판결 직후, 2025년 합의 직후, ETF 상장 직후 패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과 뉴스 보고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원문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수십 페이지를 전부 읽었거든요. 여기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 있어요. 이건 제 감이 아닙니다. 법률 문서에 명시된 요건과 현재 시장 상황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이미 규제 검증을 받은 코인, SEC와 5년을 싸워서 이긴 코인, 기관 자금 수도관이 깔린 코인,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트가 이 시장에 몇 개나 됩니까? 기사로 크게 퍼지면 이미 늦어요. 법안 통과 전에 자리를 잡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투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이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소액이면 됩니다. 기관들이 수천억을 넣는 코인에 개인이 소액만 묻어도 돼요. 파도는 기관이 만들고 서핑은 우리가 합니다. 이 정보를 왜 무료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야 이 채널이 성장하겠죠. 여러분의 수익이 곧 저의 성장입니다. 먼저 무료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신뢰를 쌓는 거예요. 법안 분석 결과를 이 영상에서 공개하면 세력들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구독도 안 누르시고 정보만 가져가시려는 분들까지 챙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설명란 설문에 구독 확인 항목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첫 번째 줄에 댓글에 링크를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간단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번호가 없으면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동안에도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벌써 절반 넘게 찼습니다. 남은 자리 22자리입니다. 마감되면 다음에 언제 다시 열지 모릅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1원도 안 받아요. 클래리티 법안 수혜 분석 자료를 PDF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의 이름, 시장 구조, 진입 구간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거 받아서 손해보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코인 이름을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걸 혼자 하시겠습니까? 현재 실시간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시황 브리핑, 장중 매수 매도 시그널, 장 마감 후 복귀까지 전부 공유하고 있거든요. 지난 화요일 하루만 해도 시그널 따라간 분들 중 23분이 수익 인증을 올렸습니다. 혼자 차트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납니다. 이 방은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딱 22명만 더 받고 문 닫겠습니다. 다음 오픈은 미정입니다. 설문 남기신 분들에게 정보방 초대 링크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에서 볼 수 없으니까 서두르세요.